회피형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당신이 증명해야 할 단 한 가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사람과 정말 깊이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순간, 놀라운 교감을 나누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텅 빈 공간과 침묵만이 남았죠.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아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실수했나?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저 회피의 벽에 부딪힌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차가운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그들의 행동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침묵하고 며칠 혹은 몇 주간 연락이 두절될 때 우리의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상상으로 가득 찹니다.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러한 해석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생존 방식, 그들의 과거,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학습해온 방어 기제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오늘부터 친밀감은 무서운 거니까 피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아주 오랜 시간, 보통은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환경, 나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비난받거나 무시당했던 기억, 사랑을 갈구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하거나 일관성 없는 반응만이 돌아왔던 경험들. 이러한 상처가 반복되면서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보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깊은 친밀감은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은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조건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거리 두기를 곧나에 대한 거절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머물렀을 텐데, 내가 더 예쁘고 더 유능했다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 비난의 함정일 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우며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피형 성향의 사람은 때때로 혼자만의 공간과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러섬은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에 가깝습니다. 어릴 적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살이 타는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 몸은 그 기억을 영원히 저장합니다. 그 후로는 전원이 꺼진 차가운 난로를 보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죠.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에게 정서적 친밀감은 바로 그 뜨거운 난로와 같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친밀함 고통, 가까워짐 위험이라는 공식을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더 상처받기 전에 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물러설 때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파괴적인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했다고 느껴 더 세게 상대를 밀어붙입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해명을 요구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고 역시 친밀함이란 이렇게 숨막히는 것이었어라는 자신의 오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죠. 결국 한 명은 인정을 갈구하며 쫓고 다른 한 명은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 고통스러운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굴레를 끊어내는 전환점은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과 당신의 가치를 분리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의 신경계가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일 뿐이야.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이러한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반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원망 없이 그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해명을 요구하며 다그치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감정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를 쫓는 대신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굳건함이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이라는 안전한 물가에서 아주 서서히 조심스럽게 발을 담가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의 거리두기는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믿음에 갇혀 있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피형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불안감을 시험대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심, 안정감에 대한 욕구,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을 끊임없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그의 물러섬은 그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스스로 온전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이 진리를 내면화할 때 당신은 그의 행동에 휘둘리는 피해자에서 당신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 회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생존 방식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 결심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며 역설적이게도 회피형인 그가 당신 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증명해야 할 첫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그의 방어기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당신이 정서적으로 강인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의 거리두기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패임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회피형인 그가 아주 조금씩 당신에게 다가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이라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흔히 오해하는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자유가 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들에게 공간과 자유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신호도 영원히 멀어지겠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회피형에게 자유는 말 그대로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그들은 질식할 것 같고 압도당하며 덫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들을 더 가까이 붙잡아두려 할수록 그들은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거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숨막히는 족쇄가 아니라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게 물이 소중한 만큼 회피형인 사람에게는 독립성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자연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거리를 두고 연락이 어려워지며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정이라는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깊은 연결이 때로는 자신의 개성을 잃게 만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 개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 벌을 주거나 거리를 둘 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독립성을 향한 그들의 욕구를 나에 대한 거절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봐, 이래서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였어. 친밀함은 고통제고 나 자신을 잃는 거야. 그들은 당신을 안전이 아닌 압박과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당신이 무너지거나 잔소리하거나 끊임없이 안심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관계 안에서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밀함은 속박이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고도 당신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방치를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토라지거나 차갑게 대꾸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시간을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쏟으세요. 당신의 취미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당신의 세상이 그가 잠시 멀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너를 가두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의 삶을 통제하는 대신 나의 삶을 너와 나누기 위해 여기 있어.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관계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쫓고 매달리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분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간에 대한 필요를 존중했고 그들은 당신의 안정성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바로 추격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 모든 순간을 채워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성이 관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해주면서도 그것을 전쟁으로 만들지 않을 파트너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공간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음을 증명할 때 당신은 친밀함이 곧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진실은 회피형에게 자유는 친밀함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 그들의 개성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거리를 존중해주는 바로 그 행위가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숨쉴 공간을 더 많이 줄수록 관계에는 더 많은 산소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소는 두려움이 아닌 연결에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자유는 당신과의 유대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새장에 가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가까이 있어도 안전한 사람이라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관계는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이 감금이 아닌 선택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회피형 파트너와 친밀감을 다루는 것은 당신이 마주할 가장 까다로운 관계 역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그 틈을 파고들어 더 깊이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친밀감,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확신을 원하게 되죠.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러한 본능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압박감을 감지하는 순간 자신이 준비된 것보다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고 후퇴해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과도한 친밀함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내딛는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당신이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회피형에게 친밀함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켜지는 스위치도 아니죠.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사기 전 여러 번의 시운전과 같습니다. 그들은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보고 그곳이 안전한지, 당신이 그 작은 틈을 존중해줄지, 아니면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압도해버릴지 지켜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 조각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줄 때마다 그들은 물의 온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도 안전할지 아니면 다시는 문을 열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압박과 요구, 즉각적인 확신을 갈구하는 태도로 맞이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온 두려움, 즉 친밀함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줄 뿐입니다. 그 첫걸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평소에 숨기던 감정을 살짝 내비칠 때, 혼자만 간직하던 생각을 당신에게 공유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소에 그들과 비교하면 실로 거대한 진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작은 진전을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당신 자신의 기대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종종 최종 결과, 즉 그들이 마침내 모든 벽을 허물고 당신이 그토록 갈망해온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날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피형과의 관계는 도약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금씩, 한 뼘씩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극적인 대반전만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그 과정에 숨겨진 작은 발걸음들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발걸음들이야말로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진짜 증거이며 관계의 진정한 토대입니다. 인내심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하며 그 과정을 재촉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필요를 묵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와 상대방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속도를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압박 없는 정직함이라는 이 조합이야말로 친밀감이 강요되는 대신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압박 없이 친밀감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당신은 질식할 듯한 환경이 아닌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은 파트너에게 친밀함이 반드시 그들의 독립성을 희생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자신을 압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더 깊이 신뢰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자유를 느낄 때 그들은 더 오래 머무는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작은 노력을 비판하는 대신 축하해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 앞의 모습을 드러낼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관계 역학은 당신에게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상대방이 달래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끊임없는 확신을 위해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도록 관계 밖에서 당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회피형 파트너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당신은 친밀함이 의미 있기 위해 반드시 강요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펼쳐질 때 가장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시험은 당신이 더딘 진전이 주는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1마일을 요구하는 대신 1인치의 진전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돌진하고 싶은 본능이 솟구칠 때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회피형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그 힘과 깊이는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침내 누군가를 마음 안에 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중하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를 얻었다는 증거는 그 길 위의 모든 발걸음을 존중할 만큼 충분히 인내심을 가졌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마침내 당신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기 힘든 무게와 깊이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관계에 빠져들거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사람의 선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친밀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평생을 훈련해온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년간의 조건화를 이겨내고 내면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오합니다. 그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중심으로 삶을 구축해왔습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종종 경보음을 울립니다.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공포, 독립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취약하게 느껴지는 영역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결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에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자연스럽고 쉽고 노력이 필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사랑은 거의 노력이 필요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후퇴하고 싶을 때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 숨고 싶을 때 자신의 일부를 공유하는 매 순간,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여는 매 순간, 그들은 두려움 대신 연결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친밀함이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종종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회피형에게 선택받는 것은 또한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이 친밀함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일관성, 인내심, 그리고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어기제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며 욕으로 그들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며 완벽을 강요하지 않고도 진전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통 숨겨두는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결코 얕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빈 공간을 채우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관계에 뛰어드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은 느리고 신중하며 깊은 숙고 끝에 내려집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단단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숙고하고 두려움의 무게를 재어본 후에도 여전히 당신에게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예라는 대답은 빠르고 충동적인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관계에 더 이상 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오랜 패턴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취약성과 씨름할 것이며
의존에 대한 두려움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더 이상 혼자 도망치는 대신 당신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노력이란 사랑의 가장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회피형인 사람이 당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결정 중 하나로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당신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폄하하지 마세요. 그들의 신뢰가 조용하고 느리다고 해서 그 의미를 축소하지 마세요. 당신이 얻은 것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이해하세요. 수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권한 말입니다. 친밀함을 필사적으로 피하던 사람이 내린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이 그에게 단지 중요한 사람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 깊은 이해와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회피형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당신이 증명해야 할 단 한 가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사람과 정말 깊이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순간, 놀라운 교감을 나누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텅 빈 공간과 침묵만이 남았죠.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아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실수했나?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저 회피의 벽에 부딪힌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차가운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그들의 행동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침묵하고 며칠 혹은 몇 주간 연락이 두절될 때 우리의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상상으로 가득 찹니다.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러한 해석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생존 방식, 그들의 과거,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학습해온 방어기제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오늘부터 친밀감은 무서운 거니까 피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아주 오랜 시간, 보통은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환경, 나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비난받거나 무시당했던 기억, 사랑을 갈구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하거나 일관성 없는 반응만이 돌아왔던 경험들. 이러한 상처가 반복되면서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보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깊은 친밀감은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은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조건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거리 두기를 곤나에 대한 거절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머물렀을 텐데, 내가 더 예쁘고 더 유능했다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 비난의 함정일 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우며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피형 성향의 사람은 때때로 혼자만의 공간과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러섬은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에 가깝습니다. 어릴 적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살이 타는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 몸은 그 기억을 영원히 저장합니다. 그 후로는 전원이 꺼진 차가운 난로를 보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죠.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에게 정서적 친밀감은 바로 그 뜨거운 난로와 같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친밀함 고통, 가까워짐 위험이라는 공식을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더 상처받기 전에 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물러설 때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파괴적인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했다고 느껴 더 세게 상대를 밀어붙입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해명을 요구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고 역시 친밀함이란 이렇게 숨막히는 것이었어라는 자신의 오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죠. 결국 한 명은 인정을 갈구하며 쫓고 다른 한 명은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 고통스러운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굴레를 끊어내는 전환점은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과 당신의 가치를 분리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의 신경계가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일 뿐이야.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이러한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반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원망 없이 그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해명을 요구하며 다그치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감정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를 쫓는 대신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굳건함이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이라는 안전한 물가에서 아주 서서히 조심스럽게 발을 담가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의 거리 두기는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믿음에 갇혀 있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피형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불안감을 시험대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심, 안정감에 대한 욕구,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을 끊임없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그의 물러섬은 그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스스로 온전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이 진리를 내면화할 때 당신은 그의 행동에 휘둘리는 피해자에서 당신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 회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생존 방식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 결심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며 역설적이게도 회피형인 그가 당신 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증명해야 할 첫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그의 방어기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당신이 정서적으로 강인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의 거리 두기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패임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회피형인 그가 아주 조금씩 당신에게 다가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이라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흔히 오해하는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자유가 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들에게 공간과 자유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신호도 영원히 멀어지겠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회피형에게 자유는 말 그대로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그들은 질식할 것 같고 압도당하며 더대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들을 더 가까이 붙잡아두려 할수록 그들은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거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숨막히는 족쇄가 아니라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게 물이 소중한 만큼 회피형인 사람에게는 독립성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자연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거리를 두고 연락이 어려워지며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정이라는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깊은 연결이 때로는 자신의 개성을 잃게 만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 개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 벌을 주거나 거리를 둘 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독립성을 향한 그들의 욕구를 나에 대한 거절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봐, 이래서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였어. 친밀함은 곧 통제고 나 자신을 잃는 거야. 그들은 당신을 안전이 아닌 압박과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당신이 무너지거나 잔소리하거나 끊임없이 안심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관계 안에서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밀함은 속박이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고도 당신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방치를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토라지거나 차갑게 대꾸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시간을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쏟으세요. 당신의 취미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당신의 세상이 그가 잠시 멀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너를 가두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의 삶을 통제하는 대신 나의 삶을 너와 나누기 위해 여기 있어.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관계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쫓고 매달리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분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간에 대한 필요를 존중했고 그들은 당신의 안정성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바로 추격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 모든 순간을 채워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성이 관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해주면서도 그것을 전쟁으로 만들지 않을 파트너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공간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음을 증명할 때 당신은 친밀함이 곧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진실은 회피형에게 자유는 친밀함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 그들의 개성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거리를 존중해주는 바로 그 행위가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숨쉴 공간을 더 많이 줄수록 관계에는 더 많은 산소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소는 두려움이 아닌 연결에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자유는 당신과의 유대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새장에 가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가까이 있어도 안전한 사람이라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관계는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이 감금이 아닌 선택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회피형 파트너와 친밀감을 다루는 것은 당신이 마주할 가장 까다로운 관계 역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그 틈을 파고들어 더 깊이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친밀감,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확신을 원하게 되죠.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러한 본능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압박감을 감지하는 순간 자신이 준비된 것보다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고 후퇴해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과도한 친밀함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내딛는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당신이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회피형에게 친밀함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켜지는 스위치도 아니죠.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사기 전 여러 번의 시운전과 같습니다. 그들은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보고 그곳이 안전한지, 당신이 그 작은 틈을 존중해줄지, 아니면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압도해버릴지 지켜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 조각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줄 때마다 그들은 물의 온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도 안전할지 아니면 다시는 문을 열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압박과 요구, 즉각적인 확신을 갈구하는 태도로 맞이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온 두려움, 즉 친밀함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줄 뿐입니다. 그 첫걸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평소에 숨기던 감정을 살짝 내비칠 때, 혼자만 간직하던 생각을 당신에게 공유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소에 그들과 비교하면 실로 거대한 진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작은 진전을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당신 자신의 기대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종종 최종 결과, 즉 그들이 마침내 모든 벽을 허물고 당신이 그토록 갈망해온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날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피형과의 관계는 도약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금씩, 한 뼘씩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극적인 대반전만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그 과정에 숨겨진 작은 발걸음들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발걸음들이야말로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진짜 증거이며 관계의 진정한 토대입니다. 인내심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하며 그 과정을 재촉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필요를 묵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와 상대방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속도를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압박 없는 정직함이라는 이 조합이야말로 친밀감이 강요되는 대신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압박 없이 친밀감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당신은 질식할 듯한 환경이 아닌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은 파트너에게 친밀함이 반드시 그들의 독립성을 희생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자신을 압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더 깊이 신뢰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자유를 느낄 때 그들은 더 오래 머무는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작은 노력을 비판하는 대신 축하해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 앞의 모습을 드러낼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관계 역학은 당신에게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상대방이 달래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끊임없는 확신을 위해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도록 관계 밖에서 당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해피형 파트너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당신은 친밀함이 의미 있기 위해 반드시 강요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펼쳐질 때 가장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시험은 당신이 더딘 진전이 주는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1마일을 요구하는 대신 1인치의 진전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돌진하고 싶은 본능이 솟구칠 때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해피형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그 힘과 깊이는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침내 누군가를 마음 안에 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중하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를 얻었다는 증거는 그 길 위의 모든 발걸음을 존중할 만큼 충분히 인내심을 가졌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마침내 당신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기 힘든 무게와 깊이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관계에 빠져들거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사람의 선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친밀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평생을 훈련해온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년간의 조건화를 이겨내고 내면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오합니다. 그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중심으로 삶을 구축해왔습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종종 경보음을 울립니다.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공포, 독립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취약하게 느껴지는 영역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결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에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자연스럽고 쉽고 노력이 필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사랑은 거의 노력이 필요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후퇴하고 싶을 때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 숨고 싶을 때 자신의 일부를 공유하는 매 순간,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여는 매 순간, 그들은 두려움 대신 연결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친밀함이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종종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회피형에게 선택받는 것은 또한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이 친밀함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일관성, 인내심, 그리고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어기제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며 요구로 그들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며 완벽을 강요하지 않고도 진전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통 숨겨두는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